단지, 과천 3단지, 도곡렉스 그 도곡 주공 1차인데 전부 다 도급제로 바꿔가지고 상당히 이익을 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의왕대우,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나오는 의왕대우라는 곳에서 시공사가 수주 좀 붙다가 어떤 D건설사가 우리는 확정 지분제로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를 부상 지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지분제 발언을 일으키면서 확정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합원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확정 지분제니까 뭔가 좋은가 보다. 근데 그 후에 확정 지분제가 아파트 건축비가 오르고 분양가가 이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지켜지질 못합니다. 지분제는요 하나예요. 일반 분양가가 뒷받침 해주면 지킬 수 있고요. 일반 분양가가 뒷받침 못하면 못 지킵니다. 그럼 도급제하고 뭐 달라요? 도급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일반 분야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사업 초기 막 추진위원회 단계나 예전에는 시공사를 추진위원회 설립도 하지 않고도 그냥 뽑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초창기 때 뽑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뽑은 그 시점에서 생각하면 앞으로가 불안정한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업 초기에는 지분제에 대한 매력을 가져요. 근데 사업 시행인가라는 걸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을 아파트가 결정이 됩니다. 평형별로. 어떻게 지어라 결정이 되면 지분제와 도급제는 무의미해져요. 그때 되면 이미 건축비도 확정되죠. 사업에 들어갈 재비용들이 거의 다 확정됩니다. 그럼 들어갈 돈이 확정되는데 남은 거는 뭘 몰라요? 지을 아파트도 규모를 확정 지어놨고 이제 모르는 거 하나는 일반 분양가만 모르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는요, 예,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처럼 높이면은 여러분들 무상기 지분율이 올라가고 일반 분양보다 좀 떨어뜨리면 지분율이 내려갈 뿐이지 조합원 분양가를 싸게 준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익되고 비싸게 준다고 소리 나는 건 아니에요. 왜? 조합원 분양가 올려놓으면 지분율이 올라가서 부담금은 똑같아져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건 얼마를 부담하냐면 총 사업비가 2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2조면 일반 분양가가 1조가 들어오면 조합원은 1조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2조인데 일반 분양가가 7천억이 들어오면 1조 3천억을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고요. 총 사업비가 2조인데 일반 분양에서 1조 3천억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7천억을 부담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고 중요하고 총 비용이 중요한 거지 조합원 분양가는 어차피 모자라는 돈을 내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를 올렸다 내렸다 해봐야 지분율이 오르내려서 부담액은 똑같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얼마큼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분제나 도급제가 장단점을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승인이 나는 시점에서는 지분제와 도급제는 전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반 분양가가 얼마냐면 결정 안 되는데 이 일반 분양가라는 게 지분제로 간다고 달라지고 도급제로 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경기가 그 당시에 주택 경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공사가 지분제로 맡았다고 해서 무슨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급제로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일반 분양가가 오르내리는 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하는 시점에 분양가를 얼마나 높여서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각 조합들이 분양가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아파트를 차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들 단지를 이웃단지보다 좀 더 특성화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분양 수익을 올리려고 아까 같은 노력하는 거죠. 영상물에서 보실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한 거는 지금 밖에서 추운 데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 들어오면서 봤는데 정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 저분들 참 안됐다 고생했다 이 마음은 있어야 돼. 그러나 그분들이 왜 저렇게 추위에 떨면서 저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답해요. 왜? 저분들한테 바른 정보만 알려주면 저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현수막에 보니까 시공사 바꾸는데 2개월 걸린다고 그러는데요. 죄송하지만 시공사 정리하는데도 2개월 만에 정리 못합니다. 개인 간에 계약을 했어요. 개인 간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했는데 계약금이 오고 갔어요. 근데 계약금 받은 쪽에서 아, 나 이게 집을 잘못 파는 것 같아.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잘못 파는 것 같아. 야, 계약하자 그럴 때는 어때요? 계약금의 2배를 줘야 되잖아요. 받은 돈의 2배를 줘야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주고 너 마음대로 해. 집값 올랐는데 난 너하고 집 안 팔아.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려고 그래요. 그게 됩니까? 적어도 계약을 했으면 그 사람하고 계약한 거를 끝내놓고 다음 계약을 위한 절차를 밟아서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을 취소하는 거 무효로 하는 그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상대편이 동의 안 해주면. 이미 여러분들 그쪽 회사에서 보증금이든 뭐든 맡겼던 돈을 대여금으로 받아서 이미 쓴 돈도 있고,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새로 시공사법을 내면요,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공고해야죠. 공고한 다음에 총회 열어야죠. 총회 열어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지금 고덕단지에서 확정지분제로 들어와 있는 사업장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일반 분양가가 뒷받침 안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업을 빨리 가서 지금 일반 분양가로 그 지분을 확보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쪽 조합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저도 이제 뭐 여러 조합에 관계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시공사가 174%, 160몇 프로 약속을 냈으면 그 회사가 초일류 회사인데 지켜주지 그걸 안 지켜주겠냐, 이런 순진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기업이 돈이 많죠. 건설회사가 아주 돈 많은 건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몇 천억 마이너스 나면 그 건설회사는 못 견딥니다. 더군다나 미분양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 분양가에서 당초에 2,500을 예상하고 무상지분을 약속했는데 이 일반 분양가가 2,200으로 떨어졌다. 300만 원씩 손해난다 그러면요, 33평 집 한 채에 1억이 손해납니다. 1억 손해나는데 1,000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면 1,000억이 손해나는 거예요. 아니, 시공사가 1,000억을 손해보면서 집을 지어주겠습니까? 차라리 200억 꿔준 거 나 안 받을 테니까 나 제발 그냥 관두기만 해줘라 하지, 그 1,000억을 손해보겠냐. 1,000억 손해본다 그러고 아파트 엉망 지어놓으면 조합원들이 그 피해를 나중에, 지금 지는 아파트는 50년, 70년 리모델링 한 번 하면 최소 50년, 70년, 100년 사는 아파트라고 하는데 그 엉망 지어놓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확정지분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가가 뒷받침해야 조합원도 살고 시공사도 삽니다. 이게 시공사만 사는 길이 아니에요. 조합원이 삽니다. 그래야. 그래서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시공사가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킬 거다. 예를 들어서 여러 번 회사에 들어와 있는 회사가 2회사인데 한 회사는 고덕지구에 지분제를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지분을 제시를 못하고 한 군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들어가 있는 회사도 일반 분양분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요, 분양가가 뒷받침 안 해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라는.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생겨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그 시공사를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기업이 어떻게 1,000억, 2,000억씩 손해보면서 지어주겠어요. 저기 둔촌동이요, 일반 분양분이 현재로도 4,000세대입니다. 현재로도 3,000 몇백 세대 되는데 가구당 1억씩 손해보면 예를 들어서 3,000억이 손해나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년 총선 대선 되면서 일반 분양가가 좀 뒷받침해주면 여러분 도급제 현장도 똑같이 삽니다. 지분제만 사는 게 아니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분양가 올라서 일반 분양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조합원한테 나눠줄 돈이 개발이익이 넉넉해지면 여러분들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밖에 계신 분처럼 그런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쯤 사업이 왔으면요, 사업 시행인가 지나서 관리처분 단계에 왔으면 무조건 일반 분양가가 여러분들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죄송하지만 조합장님이 좌지우지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경기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내년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주택경기나 부동산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가 거의 지금 아사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 봄까지 가면은 20대, 30대 건설사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쓰러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10대 안에 드는 데서도 한두 군데가 유동성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겪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그래서 주택 경기나 건설 경기가 무너지면 중산층, 서민층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동안에는 주택 경기가 뒷받침을 못해줬어도 4대강을 비롯한 토목공사 쪽에서 많은 일용직 인력들을 고용을 해서 써왔어요.